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27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말도 안 시켰는데.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언제쯤 끝날까 했던 긴 장마가 지나가고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늦여름이 가기 전에 태풍이 또 오겠죠. 매년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지만 한낱 작은 존재인 인간이 막을 순 없습니다. 대자연 속에 있는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은 작디작은 존재일 뿐이니까요. 이 작은 세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조금 더 이득을 얻기 위해 서로에게 미운 짓을 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명언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누구까지는 못 찾았고 제가 보고 물어볼까봐 내가 찾으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 야, 기자투 기자네. 사자성어로 말하는 줄 알았어. 딱 네 글자. 역시 서울대. 사자성어로 하면 뭡니까? 너나 그게 나나. 나도 모르겠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래요? 사람다워라 사람 뭐지? 자력갱생. 알겠습니다. 예.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근데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이 사회를 활개치고 다닙니다. 네, 너무 많아요. 예. 그래요? 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좀 많죠. 옛날 남자친구 얘기하지 말고. 누구? 누구? 박구님? 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27회 1부고요. 출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패션쇼 안방마님 이슬 씨 나오셨습니다. 셀프 예. 환영. 네, 셀프 디스까지는 아니니까. 축하드립니다, 안방마님. 네. 난리가 났어 막. 댓글에 제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군님. 네, 딱 한 분이 계속 댓글 집중 공격. 달아주시는데 아무튼 뭐 좋습니다. 칭찬 일색인데. 많은 관심 이렇게 받아서 좋아요. 예, 패션쇼 지금 한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나요? 한 달 딱 되지 않았나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나는 3년 했는데. 딱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네. 한 달 정도 같아요. 됐는데 어. 좀 어때요?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솔직히? 전 너무 재밌어요. 어. 새로운 얘기 들으면서 공부도 해가고 매일매일 지식을 좀 쌓고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이슬 씨가 좀 이쁜 게 물론 뭐 외모도 이쁘지만 이 본인의 분량을 조금씩 더 찾으려는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노력이 좀 보입니다. 네.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조금 이제 분량 욕심 이런 거를 좀 욕심내는 게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준비도 많이 하세요. 보세요. 감사합니다. 딴 사람들 그 대본보다는 굉장히 그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낙서도 많고 메모도 많고. 원래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네.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준비해온 거. 예, 오늘 준비한 건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아예 기왕 준비했으니까. 먼저 보기 없어요. 미리 보기 없습니다. 미리 보기 없대요. 네. 아니 근데 뭘 준비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끼리도 뭐. 아니 근황 토크 잠시 뭘 얘기할까 이런 그러니까 거 준비한 거 적어놓고. 해봐요. 제 시간 다 드릴게요. 저는 진짜요? 할 말이 없어요. 예. 막내 얘기하겠습니다. 네. 근황 토크 일단 지난 방송 모니터링 해달라고 이제 해가지고 어제 지지난 방송이죠. 지지난 방송 때 이제 승진님이 나오셨었는데 제가 그 방송 들을 때 2부였죠. 26회 2부. 네. 엄청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음. 근데 굉장히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방송, 라디오 하는 거에 대한 배움도 많이 있었지만 네. 이제 승진님의 생각 같은 것들이 정말 배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나중에 저런 생각 갖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맞아. 구체적으로 어떤 공감합니다. 생각이었죠? 그냥 그냥 삶에 대한 자세 같은 마인드? 딱 그 오. 마인드 있을 때 그러니까 얘기하셨을 때 제일 하셨었는데 기억에 남는 말이 그냥 난 내가 행복한 삶을 맞아, 내 맞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 그거. 우리 엄마랑 나랑만 행복하게 살면 좋다. 맞아. 이런 자세. 맞아요. 그거랑 딱 그 한마디가 진짜 찡 왔던 게 하고 싶은 거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뭐
그때 무슨 단어였죠?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막상. 전 그걸 준비했다면서요? 준비했어야 되는데. 야, 그 단어를 써왔어야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준비한 거 어느 정도 했으니까. 네네. 나온 거 같은데. 예. 아니 또 중간 중간에 하고 와요 지금. 네. 저 혼자 너무 네. 말할 시간 많이 주면 또 당황하니까. 네네. 예. 우리 또 에디 형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살이 좀 네. 빠졌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운동이라는 문자도 안 하는데 살이 빠질 리가. 그렇게 빤히 보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어디가 빠졌나? 예. 아니 아까 알았어요. 들어오는데 네. 조금 헬스케 절 보고 얘기하세요. 졌다는? 예? 절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시선을 좀 분산을 해줘요. 아. 너무 한 곳에 방송이니까. 오래 네. 보면 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은 지난주 방송에 리뷰를 하자면 아까 그 승지 씨의 자세가 네. 제일 그 기억에 남았고 저보다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꼭 나를 위해서 좀 행복한 일을 하면서 좀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저 그리고 또 하나 네. 연예인을 하려면 적어도 5살, 6살에 그 니즈가 나오는구나. 맞아. 나는 아니구나.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죠. 아무튼 저희가 지금 시즌 3를 하고 있는데 시즌 1, 2, 3 통틀어서 가장 유쾌한 방송이 아니었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멤버들한테 좀 각인시켜야 될 부분이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을 좀 들으면서 오디오가 계속 물리더라고요. 이게 그 영상으로 보면 누가 얘기하는지는 대충 이제 감이 오는데 그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디오가 물리면 듣기가 짜증나요. 물린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이 같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B급 인생이 좀 많이 그러시는데 한 사람의 얘기가 끝나면 본인 시간 충분히 들을 테니까 뭐 표시를 좀 하시면 제 아이 컨택을 하시든지 네. 아니면 손을 살짝 드시면 불알이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들을 테니까 네.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런 방송 센스 제가 언제까지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피님은 내가 얘기할 때. 이거 또 봐! 방금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엔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감독을 해주세요, 우리 이재 씨가. 예, 우리 태근 형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나온 것 같은데 3주? 3주. 네. 20일을 못 봤네. 생각보다 자주 나오네.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자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네. 안 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거밖에 네. 안 됐네요. 이슬 씨를 제가 3번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래서 3주마다 나왔는데 왜 아니 한 달 넘었어. 그죠? 네. 네, 이슬 씨가 한 달 넘었어요. 네,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요즘은 제가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약간 분노가 지금 약간 차 있어가지고 네. 모르겠어요.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지 계속. 요새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그렇지. 아니 그것보단 어제 오늘 어떤 개인 고객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예. 제 목소리에 짜증이 엄청 실려 있다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그 고객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 부분이 한 60%는 차지하죠. 네. B급 인생. 형은 고객이 아니고. 고객이었잖아. 고객의 정의는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돈 걸 했다니까 어제 그제. 그렇죠, 했어요? 네. 타겟이 저기였어? 그래서 나는 오씨 내가 뭘 잘못했지. 고객님은 아니고요. 저 고객님은 아니시고 네. 다른 분께서 너무 내가 안 그랬는데 말할 때 절대 고객한테 양반인데. 네, 근데 근데 통화를 너무 오래 하게 해요. 그분하고 그게 별로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해서 한 3-40분을 통화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목소리에 짜증이 나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패션쇼 이 스튜디오 다시 오시니까 좀 기분이 네. 좀 전환이 되십니까? 네, 한번 시원하게 풀고 가십시오. 네, 그건 맞습니다. 그 네. 고객님께 한마디 하세요. 네, 한마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야, 이것도 영어 버전으로 들어가냐? 근데 이거 좀 슬프다. 나 욕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나도. 아니 욕할 건 아니지. 왜냐면 제가 잘못한 거니까. 형이 잘. 아니 잘못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3-40분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 그냥 이제 그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 건지 그걸 조금 느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마음이 짠하다. 나도 같은 느낌이죠 지금. 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도 저 형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고객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B급 인생. 예. 안녕하세요. B급입니다. 저는 이번 주 휴가 후유증에 아주 제대로 시달리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볼륨을 올려야 되나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제가 그 단톡방에서도 얘기했었고 네.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정 피곤하면 한 주 쉬셔도 돼요. 이거 쉬라는 아니, 얘기죠. 그래도. 아. 나 요새 충격 먹었잖아. 저 댓글 보다가. 아, 예. 네, 오늘 왜요? 뭐 댓글이 좀 충격적인. 말 나온 김에 댓글 소개 네, 한번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죠. 자꾸 네, 댓글 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그 8월 7일에 돌격 돼지아님께서 저도 출첵 완료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처음 본 아이디입니다. 아니요, 꽤 봤는데. 돌격 되지? 네. 아 그래요? 어, 그 인증샷도 남겨서 이번에 아마 상품도 갈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자, 다음 러블리 이틀띠가 남겨주셨어요. 쉬는 토요일 패션쇼가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와 출석 체크합니다. 이뻐. 네, 예. 방송 시간이나 출석 체크 잘하세요. 네. 라고 이슬 씨가 남겨주셨고요. 네. 이어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박군천사님이 러블리 이슬띠. 네. 대댓글로. 네, 감사합니다. 그 위에 네. 것도 우리 에디 형이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다음 날 또다시 박군천사님 출석을 체크하셨어요. 출첵합니다. 아주 남겨주셨습니다. 꾸준하셔. 네. 그리고 다음은 네, 태근 형님. 미디어 패션쇼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공지를 한 건가요? 네. 공지한 거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주목 메일 sports@co.kr로 주소 예, 보내주세요. 예. 네. 그건 뭐 굳이 안 읽어. 그래서 박군 천사님께서 댓글을 메일 보냈으니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넬리리님도 밀리리님도 그랬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그 위에 댓글. 네. 박군 천사님이 8월 11일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이슬 씨가 돌아왔군요. 반가워요. 하마터면 구독 취소할 뻔. 그리고 11일 날 또 오후 늦게 비가 많이 오네요.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하고 박군 네, 천사님 출석 해주셨습니다. 해주셨고 네. 11일 날 닐리리님이요. 안녕하세요, 이슬님, 에디님 날씨 요정이셔서 부러워요. 비가 다 피해가네요. 전 비를 뚫고 다니는 사람 유유. 말씀대로 평범한 원피스가 언론 보도가 될 정도라니 어휴. 남성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할 날은 언제 올 수 있을런지. 지금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침 제가 유일하게 패션계에 아는 선배님이 코엘 패션 분이셨는데 코엘의 영업 실적이 올랐다니 밥 한 끼 사달라고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나라에서 맞벌이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네요. 많은 어려움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 기자님 나쁜 일 최대한 안전하게 훌훌 다 털어버리시도록 힘내시기를요 라고 해주셨어요. 방송 리뷰와 더불어서 다 듣고 완벽하다. 제에 대한 계시는구나. 또 응원까지. 완벽하다. 릴리님 최고입니다 정말. 네. 예, 그 위에 댓글은요. 네, 8월 12일 날 우리 박군천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오늘도 참 재미있었네요. 승지 씨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슬 씨 목소리에 기가 좀 죽었군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출첵 마칩니다. 제가 그날 약간 방송 리뷰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기가 좀 셌긴 셌죠. 승지 씨가.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있었구나. 닐리리님이 남겨주셨어요. 와우, 익숙한 목소리의 승진님, 맹승진님, 패션쇼에서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뭔가 승진님을 더 깊게 알게 된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하며 남은 이번 주, 남은 8월은 모두 웃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다음은요. 네, 박군 천사님께서 다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이지만 출첵합니다. 다들 굿밤 되시기를. PS 출첵 도배는 계속됩니다. 쭉. 네, 감사하고요. 다음은요. 그리고 블랙핑크 유어 에리아. 인유에리아. 네, 이거 새로 들어오신 분 같은데 맹승진님 너무 매력 있으시다. 가치관도 좋고 마카롱 좋아하는 것도 귀엽고 이런 연예인들이 흥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번 회를 들으면서 느낀 점 다들 진지를 잡수신 것 같아요. B급 인생님이 감쪽 같은 캐릭터로 자기를 매김해서 웃음을 선사했으면 좋겠어요. 강행심님과 통과 제리처럼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정보는 넘칩니다.
재미가 없으면 바로 스킵하는 스타일. 뼈 때리셨다. 맞아요. 뼈 때리셨다. 예, 제가 뭐 이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B급 인생을 갈구는 건 아닌데요. 진심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방송을 해보면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아시게 될 텐데 참 기회가 없으셔서 아쉽고요. 제가 사실 이 시즌 3까지 이 오게 된 것도 주변에서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네가. 나도 그렇게 얘기 듣고 있는데. 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저도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 쓸데없는 좀 얘기 하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박구님이 오늘 얼마 전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출첵해 주셨고요. 패션쇼 관계자님들 승지 씨를 출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관계자님 부탁 아닌 부탁이 있습니다. 이슬 씨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짝퉁 인터뷰 때 이슬 씨를 게스트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런지 조금이나마 의견이 드립니다. 예,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예 그냥 앉아라 가운데. 네, 알겠습니다. 편의 방송. 말 저렇게 못할 바에 그냥 자리를 깔아줘라 이거 아니에요? 댓글 남기세요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내가 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해줘서 고마워요. 아무튼 저희 뭐 짝퉁 인터뷰 아니면 또 뭐 간단한 코너 속의 코너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슬 씨를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예, 27회 1부고요. 첫 번째 코너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뉴스를 간추려 보면 우선 장마가 길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난리 와중에도 정치인들은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문제라느니 4대강 사업 때문에 물난리를 줄였다느니 하는 재해대책과는 관계없는 싸움만 이어가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일부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요. 최근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물난리 때문인지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는 뉴스도 이슈였습니다. 또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뉴스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OECD가 지난 6월 회원국 전체 전망을 밝힌 이후 미국 등 4개국에 대한 개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을 올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고 성장률 전망치가 OECD 국가 중 단연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7월이 6월보다 덜 더웠다는 이상기후가 포착됐다는 뉴스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B급 인생이 픽한 뉴스는 하임리히법입니다. 하임리히법은 음식물 등이 기도로 들어갔을 때 이를 빼내기 위한 응급처치 방법인데요. 얼마 전 대전역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는데 사탕이 목에 걸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해병대 군복을 입은 청년이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참에 하임리히법을 배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임리히법이 뭔가요? 저도 오늘 오다가 뉴스를 봤는데 그 기도에 그 사탕 2개가 걸린 여성이었대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2개를 먹어요? 네네네 욕심쟁이였나 봐요. 근데 이제 한 개는 그 지나가던 시민의 여성분이 이제 하임리히법으로 하나를 꺼냈는데 네. 그때 마침 기도가 막혀서 기절을 한 거예요. 몸이 처지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네. 그걸 보던 해병대 현역 군인이 들어가지고 하임리히법을 이렇게 시연을 했는데 하임리히법은 배꼽하고 명치 사이에 이 주먹을 세로 방향으로 넣고 45도 상박으로 위로 올려서 내친 다음에 등을 강하게 내려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흉부에 압박이 가했던 상태에서 등에서의 충격 때문에 안에 있던 기도 안쪽의 물건이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을 의료 처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장교요 출신이야. 사람을 살려야죠. 민방위 충실하게 들어 안 졸았구만. 구급법은 상당히 열심히 잘 이수한 장교로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게 괜히 이 하임리히법을 애들한테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애들한테 하는 방법은 손바닥으로 맞아.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었는데 나 시킨 거야? 나 신났잖아. 방송의 ABC는 네. 언제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될까요? 예. 저희 집에 이제 아기들이 좀 있는데 지난번에 그 사탕 중에 청포도 사탕이라고 알큰 사탕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 먹다가 여기 걸린 거예요. 오. 걸려가지고 애기 엄마는 이제 당황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서 신고 전화를 하고 있고 저희 엄마께서 그 상황에 같이 계셨대요. 그래서 네. 급하게 하임리법을 이렇게 실시해가지고 사탕을 뺐다고 하는데 오. 큰일 날 와. 뻔했다. 영화 그러니까 2세 미만의 영화는 거꾸로 들고 이렇게 때려주는 게 제일 맞아요. 좋아요. 어딜 때려요? 이렇게 등. 이렇게 등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매달아놓고. 아래를 보게 한 다음에 네. 등을 이렇게 애들은 쳐줘야 많이 된다는 걸리거든요. 거죠. 제일 애기들 무섭지. 키우시는 저도 부모님께서는 걸렸었죠. 경험. 아, 어렸을 진짜요? 때? 아니 제가 아니고 제 딸이. 그러니까 아. 백화점에 가는데 백화점인데 그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가 네. 애기 이쁘다고 사탕을 줘가지고 저한테 줬죠. 네. 그래서 제가 먹어라 해서 줬는데. 저도 그냥 무조건 줬죠. 무조건 줬는데 애기가 그런데 저는 못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하더니 네 사탕을 뱉어서 형수님이 살렸구나. 다행이다. 네. 답답하다. 그래서 애기한테 사탕을 왜 주냐고 해서 아니 그냥 준 거지. 그때도 화가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타임리법 열어 살렸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첫 번째 패션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패션 뉴스로 넘어가서 첫 번째는 FNF도 코로나에 무릎을 꿇었다는 뉴스입니다. FNF는 최근 전자공시를 통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매출은 1,6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2%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3.1%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큰 축을 담당했던 면세점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코로나로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면세점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에 따라서 MLB 매출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그 어제와 오늘 이어서 FNF의 주가가 10% 그리고 3%로 신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정도면 다행이다 라고 해가지고 더 사람들이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제 디스커버리는 거의 20%대 성장률을 쭉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맞아요. 현재. 근데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는 건 MLB가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많이 선방했다. 아니, 하락했다. 하락했다. 하락했는데 사실은 이게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컸어요. 예. MLB가? 네, 뭐 거의 30% 전체 매출. MLB가 한 6천억 정도 하거든요. 6천억에 30%면 1,800억. 굉장히 큰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한 절반 가까이 빠졌을 거예요. 면세점 매출. 그래도 오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때가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FNF를 돌리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 패션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런 성장세를 좀 보였던 FNF가 그 성장은 했지만 그래도 이 위기를 어렵게 버티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락은 했지만 엉망진창은 아니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패션 업계의 추동 시즌 상품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여행이나 장기 여행이 불가능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출입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로 캠핑이나 트레킹, 피크닉 등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리고 골프나 러닝 등 개별 스포츠 활동도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패션업계에서 이에 대응하는 스타일이 생겨나고 있는데 원마이웨어나 투마이웨어 그리고 생활과 밀접한 애슬레저와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 등이 새로운 패션 스타일로 부상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원마이웨어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거잖아요. 원마일가 원마일이 얼마죠? 1.6kg요. 1.6kg 안에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들을 그런 칭하는데 이게 아마 이 투마일웨어라는 용어를 쓴 거는 한세인피아에서 처음 쓴 걸로 내가 잘 알고 있어요. 투마일웨어. 네, 그러니까 1.6kg, 3.2kg까지 네. 조금 더 근교까지 나갈 수 영화관까지 갈 수 있는 뭐 요 정도인가요? 있는 영화관보다는 조금 더 멀리. 더 멀리? 네. 어디요? 원마이웨어랑은 차이점이 뭐예요? 거리상. 투마일웨어. 그러니까 아니 옷이 어떻게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서 원마일웨어는 예를 들어 잠깐만. 트레이닝복이다. 용어의 맞아, 맞아. 개념이 다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용어를 해서 이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마케팅 선점 효과를 노리고 그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말장난이네.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어요. 아니고. 그럼 원마일웨어는 20분 걷기, 투마일웨어는 40분 걷기 정도, 3km 정도 걷는.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렇죠. 이 말장난 만들어낸 거죠. 네,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건데. 스마일웨어 뭐 아이고 참. 유치하다 이씨.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걷기의 플랫폼에 참여해서 그 걷는 만큼의 거리를 시간을 그 물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3개월에 12,000명이 참여를 해서 64만 킬로미터를 걸었어요. 64만. 네, 64만 킬로미터를 걸었어요. 64만 킬로면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거든요. 오. 어마어마한 거죠. 예, 4만 킬로가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네, 맞아요. 뭔가 되게 좁다. 4만 킬로 더 될 것 같은데. 아니 한국에서 유럽 갈 때 11,000km 정도 나오거든요. 6,400 곱하기 3.14요. 야 역시 서울대야. 64. 3.14는 곱하기 조율이잖아. 형이 해. 아니 누구한테 시켜 지금.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비대면 시장에서 홀로 걷기의 운동 프로그램을 플랫폼에서 하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기부를 하자는 문화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진짜 많이 이런 이벤트를 하반기 가을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네, 다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이 역수출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은 최근 북미, 유럽 내 제품 공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키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연내 미국과 캐나다, 유럽 현지에 의류 및 가방, 여행용 캐리어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호주, 뉴질랜드 진출도 준비 중이며 내년에는 중국과 일본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내셔널 그 상장했잖아요. 네, 상장했죠. 상장에서 혹시 그 다음 분위기를 조금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 근데 근데 내셔널 일단은- 지오그래픽 어페럴이 이 미국 뭐 캐나다 이쪽은 없어요? 근데 그러게. 의류를 우리나라에서만 전개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것들은 그 탐험, 그러니까 팁이잖아요. 팁이 여행 탐험용 팁인데 이거를 방송을 그 의류와 어페럴로 출시한 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수출을 하는 거죠. 라이선스를 해서 의류를 역수출하는 해외에도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만 있었고. 디스커버리는 디스커버리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디스커버리도 해외 역수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확장성은 굉장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를 해외 사람들이 입느냐 안 입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디스커버리 사람들이 방송국 직원.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했는데 해외에서는 그냥 여행 채널, 탐험 채널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겠다. 어페럴로 했을 때 호감을 사느냐 역효과를 이게 지금 보느냐. 제가 즐겨보고 있는 118번 FTV. FTV 패션 TV. 낚시 낚시 네. 피싱. FTV의 이 상표를 어페럴화해서 티셔츠, 그런 거죠. 가방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해외에서 SBS, KBS 입고 다니는 거겠네요. 그죠? 그렇지. 맞아요. JTBC, 이상하겠네. TV조선. 조금 야, 다르다. TV조선이 됐다. JTBC는 굿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JTBC는. 진짜 웃긴다. 잘 될 것 같네요. 예. 다음은 신세계백화점이 2분기에도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면세점 매출이 폭락했고 이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세계그룹의 2분기 전체 실적은 1조 144억 원의 매출과 마이너스 431억 원의 영업이익, 마이너스 1,06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32.6% 하락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적자전을 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백화점 부문은 매출 3,539억 원으로 마이너스 3.7%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143억 원이었고요. 면세점 부분인 신세계 DF는 매출 3,107억 원, 마이너스 59.6%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매출 2,871억 원, 상대적으로 선방에서 마이너스 4.9%,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억 원입니다. 센트럴시티 매출은
28억 원이고요. 대구 신세계는 392억 원, 까사미아는 3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근데 백화점 유통의 브랜드가 3사라고 하잖아요. 대표. 네네네. 신세계, 현대, 롯데. 음. 그 중에 가장 타격이 큰 게 신세계입니까? 롯데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롯데가 더 클 것이라고 아, 그냥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온라인화에 제일 부진한 게 그리고 롯데. 특히 이번에 출범한 롯데온이 거의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어. 있어서 롯데온에 투자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야심차게 굉장히 많이 시작했는데 했는데 그냥 짬뽕으로 때려 넣는 걸로 만족을 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최근 트렌드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거 뭐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그럴 것 같다. 근데 현대백화점은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고 왔거든요. 오늘 발표를 해서 발표했는데 현대백화점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아요. 그래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지 않았고 예. 그래서 그나마 적자 폭이 좀 그 마이너스 폭이 크긴 하지만 영업이익도 꽤 괜찮았고 1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상승했어요. 1분기 전년 대비해서는 뭐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나름대로는 선방한 게 아닌가 예. 현대백화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예. 패션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인데 이번 주 주제 뭡니까? 네, 이번 주 이슈 토크로 부동산과 패션이라는 좀 그 파격적인 주제를 지난주에 잡았었죠. 예. 근데 이게 현재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전세 등에서 사회 이슈에 접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난 방송에서 되게 엉뚱한 방향으로 화제가 옮겨져가지고 지난주에 뭐 어디로 갔었지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하다가 싸우다 끝났죠. 네, 그래서 나들목 얘기하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서 막 딴 데로 가고 나는 어렸을 때 좋은 집에 살 줄 알았잖아라고 시작해가지고 네. 좋은 데 살잖아요. 뭐 개판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뭘 이번 주는 합니까? 부동산과 패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주제를 꺼내 왔습니다. 지난주 방송인데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아무튼 뭐 이번 주 이슈 토크도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그 패션 기업과 이 부동산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거는 이제 법인 보유 물량의 숙소 제공 그 아파트나 어떤 오피스텔을 단체권 또 말을 못한다. 그 정도는 해주라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 법인 그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매도 새로 변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던 이제 직원들이 이제 다른 세대주와 계약을 새로 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하고 그 다음 얘기 이제 할 맞아. 차례입니다. 그 다음 얘기 뭐예요? 해보세요. 한번. 최근에 제가 느끼고 있는 건데 제 주위에 퇴직금 정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영끌이라고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직장인이 퇴직금 정산하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식구가 아프거나 하나는 집을 살 때 그것도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그때 퇴직금을 뺄 수가 있어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네. 내 주변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퇴직금을 깨는 사람들을 여러 보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그래도 좀 빼가지고 뭐 주택 사는데 빚을 최소화하려고 이제 그것마저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은 받아가지고 동은 안 되죠. 솔직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0, 50대는 이미 그러니까 퇴직금이 많은 세대는 40, 그러니까 한 50대 세대 40, 50대인데 그분들은 이미 집이 있을 거고 퇴직금 왜 있다고 가져가세요? 그 형 없는 사람들 진짜 얼마나 서럽겠어. 아니 뭐 대표별로 내가 뭘 알겠어? 서민의 애로움을. 아무튼 어쨌든 강남에 살면서 섬이냐? 광남이 아니라 강남. 광남은 어디야? 이런 현상이 제 주위에서 여러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구나라고 근데 느낌이 보통 있어요. 이제 퇴직금을 좀 미리 끌어다 쓰는 거는 태근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대? 30대 초반? 후반부 30대 중후반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퇴직금의 같아요.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또저 사보타지는 없고 들어오네요. 부동산에 접근을 좀 하자고요. 부동산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왜 그러면 젊은 청년층들이 부동산에 집중을 하고 부동산을 살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그널을 정부에서 계속 연초부터 잘못된 시그널을 주니까 애들이 영끌까지 해갖고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집을 사려고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집값만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 얘기를 하자면
왜 젊은 층들이 부동산에 집중을 하느냐. 이게 재테크 개념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 이 정책, 이 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모든 국민들이 몰빵을 해가지고 집을 사야 한다. 그 집값의 차익으로 인생 역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는 안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제 그게 이유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나누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나오는 게 6억 미만의 실거주 주택자들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그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작부터 실소유 그 사람이 집값이 올라가라고 뭐 그랬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열이 받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기 욕망과 그냥 집은 사는 곳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사는 곳이 강남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뭉뚱그려져요 정책이. 정책에서도 이걸 분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진작부터. 그게 패션이랑 좀 연결을 시켜봐봐요. 패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그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억지로 좀 연결을 시키자면 억지로라도 해봐요. 네,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시중으로 흘러야 돼요.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은 다 몰려갔어요 돈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부동산과 주식으로 가면서 오히려 더 주가도 이상을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집값도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기름을 뿌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한 투기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거하고 집을 그러니까 수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을 공급하는 거하고는 조금 분리가 되야 돼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 정책이 그 다른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단기 정책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새로운 정책이 나면 거기에서 오는 진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그 진통의 시기라고 보는 거고. 근데 너무 이 진짜 냄비 근성이라는 말을 참 제가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 정책은 이게 나쁘고 이걸로 확 몰려가고 또 다른 정책은 또 이렇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한 정권에서도 몇 번이 바뀌니까 그건 이제 그만큼의 요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반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10년, 20년 길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나는 이 정부에서 부동산을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수도 이전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거를 차근차근 한 다음에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 부동산을 건드렸으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반의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부동산만 가지고 막 흔드니까 역효과가 난 거라고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처럼 아까 DJ 강이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니 강남에서 거기에 학원가가 몰려 있고 좋은 대학 가려면 거기를 가야만 하는데 당연히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거, 부동산이 몰리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늘 주장하던 거, 요거는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건데, 요 얘기가 요즘 스물스물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도 이전, 물론 뭐 수도 이전도 좀 하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나요? 모든 대학을 다 지방화해야 돼요. 저도 지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굉장히 좋은 부동산을 잡는 가장 첫 번째 정책은 그러면 아예 부동산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되게 일리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저희 지방 전북 군산, 밀양 이런 쪽으로 다 보내야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계획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되면 그게 될 리가 없죠. 아니 돼요. 안 되죠. 아니 된다니까.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도 힘든데 재산 그걸 어떻게 옮겨요? 저는 이제 그거는 국립대학이라도 지역과 상관없이 조금 부동산이 조금 미비한 그런 지역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대가 지금 캠퍼스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수원에도 있고 뭐 저쪽 대학로에도 있고 관악 캠퍼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서울대는 저기 동성로에 있었잖아요. 그게 동성로에 그 집중이 되면서 그거를 관악산으로 데모 많이 해갖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공립대는 그런 방식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어요. 서울대 하나만이라도 캠퍼스 각 자연대 무슨 생물대 뭐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전만 해도 서울대를 상당한 옮기면 효과를 근데 서울대를 줄 거예요. 옮기면 그 서울대가 없는 자리에 제2의 서울대가 나오죠. 그럼 서울에 못 있는 하겠지.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 그건 주택이 나올 것 같은데 요즘엔. 그거는 나오죠. 그건 충분히 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나는 그 아니, 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그 학교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그거 하나의 문제는 아니겠지. 시발점이 될 수 시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패션 아니라 시장과 그래서 패션 시장과 어떤 연관? 그렇지 그렇게 뼈를 한 번씩 아니 때려줘야 돼. 그렇게 했잖아. 연결시키면 우리가 그 한태근의 이 상표 상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무튼 오늘 3주 만에 오는 한태근의 성표 그러니까 한태근의 얘기. 상표 이야기도 한 3분밖에 못 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슈 토크 오늘도 좀 그 미가 따끈. 나는 진짜 이거는 진짜 1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너무 한 길어서 시간 못할 것 이야기해도 같아요. 이 문제는 답이 결론은 나오지 않는 문제고. 결론은 안 되죠. 예. 그럼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뭐 부동산과 패션 요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만하세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다른 아니, 하고 주제로.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냥 뜯어서 그거는 쓰자. 개인 유튜브 하나 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시간은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네. 이번은 안타티카 코오롱의 안타티카에서 드디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안타티카? 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나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상표권을 얻지 못했다. 거절됐었다. 네. 이때까지 얘기했었던 것 같고. 안타티카. 네. 노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안타티카? 영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은 잘못 왜 알고 그러냐면 2018년도에 영원에서 분쟁이 있었죠? 안타티카를 출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코오롱에서 그 이전부터 코오롱에서 안타티카라고 패딩을 출시를 했었는데 왜 우리 걸 똑같이 하느냐 그래서 경고장을 발송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코오롱에서 출원한 안타티카 상표가 상표 등록이 거절이 됐어요. 예. 왜 거절됐냐면 안타티카가 남해라는 뜻이란 것, 아니 남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서 그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권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 네.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안 줬었는데 코오롱에서 거절됐기 때문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해서 예. 안타티카는 남극이란 뜻이지만 브랜드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첫 번째 주장, 예. 두 번째는 식별력이 없다 하더라도 너. 오랜 기간 사용해와서 이미 소비자들은 이제 안타티카 하면 코오롱 제품이라고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이 된다. 네. 이 두 가지 주장을 했거든요. 네, 첫 번째 주장은 특허 심판원에서 배척을 했어요. 아니다. 안타티카는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근데 두 번째,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오롱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예. 매출액도 1년에 한 200 얼마씩 되고 광고도 한 2, 30억씩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수요자 조사를 하니까 41%가 안타티카를 알고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 되면 안타티카를 특정인한테 독점해도 독점권을 준다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거절 결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네, 그래서 안타티카가 이제 코오롱이 곧 아마 9월 정도 되면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상표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소식이네. 불복 심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독도는 우리 땅이네. 그렇죠. 뭐. 예. 얼마나 알리느냐, 그냥 얼마나 알리느냐에 따라서 네. 안타티카 네네. 코오롱이 이제 곧 전개를 앞두고 있네요. 상표권을 확보하는 거죠. 확보했으니까 지금 전개하겠죠, 뭐. 전개는 이미 하고 있죠. 전개는 하고 있고. 예,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 사용해왔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매출액도 1년에 예. 2, 300억 된다고 했어요. 그래요. 되게 신선한 뉴스. 네, 안타티카는 남극을 일컫는 네. 단어다. 근데 요거 이제- 하나 이제 건졌습니다. 네.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기존에 사용하던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안 돼. 어떡하지? 잠깐만 어떡하지? 빨리 알려줘야 되겠는데. 뭐 끝나고 돈을 지불하고 이제 한번 물어보시고요. 상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표 이야기 3분 넘었나요? 4분 했네요. 기가 막히게 넉넉하게 얘기했어요.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예. 전국에 안타티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태근 변리사님께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네,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마시고요. 네. 예, 27회 일부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혹시 뭐 덧붙일 얘기 있습니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짧게. 짧게. 길게 해주세요. 해봐.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겠다. 당신이 그러면 우리가 댓글로 욕을 먹어. 자, 오늘 라디오도 너무 재밌게 녹화한 것 같고 네. 다음 주 더 기대되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예. 와야 되는데. 저분 누구시죠? 모르겠어요. 예. 취객인가? 아무튼 뭐 27회 일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짝퉁 인터뷰로 돌아올 텐데 예, 웬만한 좀 성질파신 분들은 굳이 이번에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고구마 대기 중. 예, 사이다를 필수로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읽어야 된다면. 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뭔가요? 하마터면 삼성 갈 뻔 했잖아. 있잖아. 큰일 날 뻔했네. 어. 이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부러울 뻔했어. 월급의 굴레를 선택을 할 뻔했잖아. 최고지만 예. 난 더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렇죠. 그거 맞는 것 같아. 월급 말고 지분을 받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CEO 121명 의 인터뷰를 담은 책입니다. 야. 진짜 귀한 경험이네. 네, 요즘에 또 창업이 대세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그 창업을 많이 하는 시대인데 지금 이제 초기 창업자들부터 지금 중기 그리고 이제 유니콘을 향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저희 기자들이 한 분 한 분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담아서 저희가 단행본을 냈습니다. 한경 자벤조이에서 냈고요. 이 책은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알라딘, 네. 뭐 각종 온오프 이 서점들을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꿀팁들만 쏙쏙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네. 나 이거 읽고 창업하면 어떡하지? 창업해도 됩니다. 하마터면 삼성 갈 뻔했잖아. 잘못했으면 삼성 갈 뻔했다라는 거죠. 이 내용 살짝 제가 보시면 이 인터뷰가 굉장히 그 지루하지 않게 일러스트와 함께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귀한 경험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뭐 대학 재학생분들 그리고 네. 4학년 지금 취업과 창업의 기로에 선 우리 취준생분들 제가 사서 읽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슬 씨가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 취준생분들도 꼭 참고하셔서 내가 취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되나 이 결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전국에 계신 월급쟁이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네. 좋은 경험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게 판매 금액이 얼마입니까? 판매 금액은요 19,800원. 19,800원이면 오. 121명의 창업 노하우를 알 수 있다는 그 귀한 인터뷰. 그러니까요. 뭐 이 집에서 자기 전에 하나씩만 보면 돼요. 요거. 네. 얼마 안 돼 이거. 한 일일- 3분이면 다 읽거든요. 1일 1회사. 그러니까 하나씩만 보면 이 회사에서 이런 아이템을 하고 있구나. 요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좋으니까요. 예, 네. 서점 가셔서 한 권씩 사보시면 좋고요.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 지금 취준생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한 권씩 사서 선물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경제매거진에서 발간한 하마터면 삼성 갈 뻔했잖아. 서점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